그 다음에 산화구리에 속불꽃을 집어넣으면 산화구리 속불꽃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많아요. 응?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구리가 이제 이 탄소들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산화된 거고 구리는 환원된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겉불꽃과 속불꽃에서 각각 달라. 그러니까 구리를 이렇게 불꽃에다가 갖다 대면 이쪽의 색깔과 이 안쪽의 색깔이 다르다 이 뜻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빨간색을 집어넣으면 여기만 검은색으로 변하고 안쪽은 그대로 빨간색이야.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실험이냐면 나머지 요거는 뭐 자, 이건 어떤 그 실험이냐면 구리하고 질산 은혜 반응이야. 질산은. 그리고 구리 이온 이거는 금속의 반응성 때문에 이런 거 생긴다 그랬죠. 기억해요? 우리 해줬죠. 그래서 반응성이 구리가 더 크기 때문에 구리는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얘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의 색깔이 푸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액에 구리 이온이 있으면은 그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자, 넘어가세요. 자, 광합성. 이거 다 했던 거지. 연소, 이것도 했던 거고. 철의 절연만 좀 보자. 자, 철의 절연도 선생님이 해줬어요. 산화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요 FE가 플러스 3이야, 산화수가. 얘는 플러스 2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됐고, 근데 얘가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알았어. 내가 그래 지난 시간에 그 산화수를 갖다 한번 적어보라는 건 이거 적어보라는 얘기였어. 자, 그러면 산화철에 있는 철은 뭐가 돼요? 플러스 3이 0이 되니까 환원되는 거지. 환원. 그 다음에 CO는 플러스 2가 플러스 4로 산화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용광로에서 일어나요. 용광로. 자, 용광로 를 보자. 이게 어디 있냐면 포항제철, 뭐 요 근처에는 광양제철소 이런 데 이제 이 용광로 있어요. 이 용광로에는 철광석이 들어가고요. 석회석이 들어가. 그러니까 석회석은 뭐냐면 CaCO3 탄산칼슘을 석회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석회석을 뭐 따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석회석을 지금은 이제 따로 집어넣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석회석이 따로 없었잖아. 캐낼 수 없었으니까 뭐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탄산칼슘이거든. 그걸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코크스.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예요. 이 세 가지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를 내놔요. 그 산화환원 반응이야. 봐봐. 0, 0, 얘는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 알겠지? 자, 그럼 이 대답해봐. 탄소는 뭐 됐어요? 탄소가 환원됐어? 0에서 플러스 2가 됐는데 산화됐죠. 산소 뭐 됐어요? 환원됐죠. 알았지? 그러니까 얘도 산화환원 반응. 자, 그 다음 이렇게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뭐에 의해서? 코크스에 의해서. 자, 우리가 봤던 금방 이 반응이죠.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져.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야. 알겠지?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철광석에는 SiO2가 있거든. 자, 쉽게 얘기하면 짱돌, 돌이야 돌. 그러니까 광물이니까 산화철도 광물이고 SiO2도 광물인 그런 암석이야. 그러니까 혼합물인 거지. 얘가 혼합되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돼요. 재련된 철에다가 얘가 혼합되어 있으면은 뭐 별 의미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제거해 주는 거야, SiO2를. 자, 불순물인 Si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석회석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석을 열을 가하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산화칼슘. 알았지? 자, 이 산화칼슘하고 SiO2가 반응해서
슬래그라는 걸 만들어요. 슬래그. 자, 슬래그를 만들어서 이 SO2를 제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반응은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철의 재련에서는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지만 밑에 있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얻어진 게 철이에요. 철. 철. 자, 철이 얻어지게 되고 이 철이 이제 공기 중에서 뭐가 돼요? 또 다시 F2O3가 되지? 이런 걸 철의 부식이라 그래. 알았지? 철은 원래 무슨 색깔이냐면 사실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색 빛이 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은백 약간 회색 같은 그런 색깔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녹은 붉은 색깔이지. 그지? 그래서 이 녹은 뭐에 해당하냐면 부식된 거.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 좀 풀어오라 그랬어요. 여기 질문사항 있어요? 그래요. 음, 13쪽 13초. 어, 3, 4번. 그, 13초? 3, 4번. 이게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인데, 여기 보면은, 황산구리하고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 구리 2 플러스니까 푸른색이었겠지? 아연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변화를 보니까 아연이 녹았어요. GN2 플러스로. 그럼 이제 전자가 남으니까, 이 전자는 구리온이 가서, 구리가 여기서 석출이 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아연은 구리보다 산화되기 쉽다. 네, 아연은 구리보다. 다시 말하면 반응성 물어본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아연하고 구리 중에 뭐가 반응성이 커요? 아연이 크죠. 그죠? 아연이 커요. 그래서 아연은 구리보다 산화되기 쉽다. 맞아요. 전자는 미친 거죠. 황산이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구리 원자 한 개가 석출될 때 이동하는 전자. 자, 반응식만 쓸게. 전자가 이렇게 해서 구리가 되죠. 그럼 전자는 몇 개 이동해요? 두 개. 전자 두 개다 맞는 게. 그 다음에 요번에 오케이. 항상 구리수용액에 A하고 구리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CU 고리. 예, 크죠. 음. 왜? 금속이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됐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금속 A하고 구리 이온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 A가 이온이 되고 구리가 이렇게 수출이 됐겠지? 그럼 이 경우에는 반응성이 A가 구리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여기는 B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C하고 구리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C는 반응을 안 했잖아. 그럼 반응성이 작은 거지. 자, 그러면 기억. 나에서 금속 B는 산화되었다. 예, 맞죠? 이거 반식은 뭐 똑같아요. B, 구리 이온. 그래서 B가 뭐 2 플러스가 되든 3 플러스가 되고 구리는 이렇게 석출돼요. 자, 그래서 나에서 B는 산화되었다. 예, 맞아요. 예. 다에서 구리 이온은 환원되었다. 그럼 구리 이온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알았어. 안 했어요. 자,
그러면 A 구리 C까지. 자, 비교해봐. 가능성은 A가 커요. 가능성. 자, A가 구리보다 크다는 건 알죠? 그럼 구리하고 C 중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A하고 C 중에서 어느 게 가능성이 커요? A가 더 큰 거예요. 그 얘기를 A는 C보다 산화되기 쉽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요번에는 다른 사람도 질문 없어? 문제? 점수도 안 맞췄잖아. 서연이. 점수 맞췄어? 맞춰야 돼. 맞춰야 되죠? 아무튼 나중에 쉬는 시간 좀 맞춰봐. 네. 알았지? 자, 우리가 남은 게 산염기와 그 다음에 중화반응 이렇게 남았어요. 물론 뭐 여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뭐 2학기 때 시험 볼 내용이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 일단 상가연기는 중학교 때 좀 배웠나? 운동과정에서 산연기가 얼만큼 안 나와. 안 나오나? 여기 배운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네. 산연기 전혀 안 나오는구나. 그래요. 음, 그래, 안 나온대요, 산연기.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산연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전혀 상식이 없을 텐데, 이제 뭐, 화학원을 선행하는 학생들 좀 있을 거고, 화학원과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화학원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성질은 안 배워요. 물론 선생님은 해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있다가 화학원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산이란 물질하고 염기란 물질이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있지? 산이면 식초, 레몬즙, 뭐 귤, 뭐 사과 이거 전부 다 산성이야. 염기, 뭐 비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그쪽류, 그쪽류는 전부 다 염기들입니다. 아, 샴푸, 알았지? 그러니까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그런 물질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의 이제 일반적인 성질들을 좀 배우고, 그치? 그 성질이 왜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산의 성질. 산이다. 산은 영어로 뭐라 그러니? 엑시. 그렇지. 애시드라 그러죠. 산을 영어로 뭐라 그러니? 마운틴이요. 이런 거 하는 애시드라 그래. 애시드. 자, 그래서 이 애시드는 다시 말하면 산은 어떤 물질이냐면 수용액상에서 수용액에 이 H 플러스를 내놓는 이온들을 우리가 산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있냐면 뭐 염산, HCl, HNO3, 뭐 H2, SO4, 황산.
그래서 얘네들이 수용액,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에 잘 녹기도 하지만 녹아서 뭘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얘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음이온을 내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이 물질들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이온이라고 한다면 음이온들은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이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 그러니까 물질들마다 각각의 물질에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점이 음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공통점은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봐야 되는 건 뭐 차이점보다는 당연히 공통점이겠지, 그지? 자, 먼저 첫 번째 H 플러스를 내놓는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해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해질. 알겠지? H 플러스를 내놓는다. 그럼 이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음이온도 내놓을 테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온을 내놔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전해질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H 플러스에 의해서 식초 생각하면 되겠다. 신맛이 나요. 신맛. 알겠지? 시금한 맛. 식초, 레몬, 귤, 시금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리트머스는 지시약이거든요. 자, 나중에 이제, 뭐 다음 단어인 중화반응에서 하겠지만, 자, 리트머스. 지시약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지시약이 리트머스야. 그래서 이게 붉은 색깔을 변할 때. 이 붉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나? H 플러스 때문에 일어나. 다음, 금속과 반응하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내놔요. 자, 그래서 반응식을 아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배웠던 산화, 환원이야. 산화수가 바뀌었어요. 다음, 탄산칼슘과 HCl. 자, 이걸 탄산염이라 그런다. 탄산염.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염이라 그러면, 자, 이와 같이 CO3E-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온이 CO3E-야.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염들을 전부 다 탄산염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CaCO3도 있고, Na2CO3도 있고, 다양하게 탄산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요. 그래서 지금 얘는 탄산 칼슘의 반응을 써놨지만, 이 반응들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탄산칼슘 또는 탄산나트륨 이런 것들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를 내냐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드는 뭐 때문에? 이와 같은 H 플러스 이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을 나타내주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도 많이 나와. 알았지? 산의 성질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H 플러스 이온 때문이다라는 걸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이게 얘가 진짜 H 플러스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잖아. 식초에 H 플러스가 안 보이잖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그 실험이 있어요. 자, 여기 질산칼륨 수용액을 묻힌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이 질산칼륨은 그냥 전해질로의 역할만 합니다.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전구를 걸어놨죠? 염산 HCl 돼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는 Cl-가 이동을 하고요. 이쪽으로는 H 플러스가 이동을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알았지? 그런데 이제 아까 지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바꾸게 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쪽이냐면 이쪽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은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H 플러스 이온이 다시 말해 양이온이 이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이온이며 그 다음엔 산은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았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산을 실험을 했더니만 공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양이온이 산의 성질을 나타내 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염기. 염기가 있어요. 염기는 베이스. 영어로 베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OH-를 내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Na 플러스하고 OH-로 그다음에 CA2 플러스하고 EOH-. 자, 이런 식으로 이원하는데 자,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양이온은 다른데요. 음이온은 동일하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을 나타내주고 물질들마다 차이점은 양이온들이 나타내 준다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염기는 산보다는 성질이 좀 단순해. 자, 염기의 성질. 얘도 산과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뭘 내나요? OH-를 내립니다. 이름이 수산화이온이죠. 자, 수산이온을 내놓는 거. 그럼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러긴 전해질이라고 그러지. 알겠죠? 전해질. 그럼 이 OH-에 의해서 일단 쓴맛이 납니다. 써요. 한약 있지. 한약 써 안 써? 쓰지. 뭐 근데 뭐 한약 뭐 먹어왔어? 홍삼?
홍삼실만 먹지. 그래도 홍삼실 달짝지근하잖아. 설탕도 그거는 이제 뭐 다름을 넣어서 그래. 홍삼이 원래 달짝지근하진 않아. 한약들이 염기성이 많아. 그래서 되게 씁니다. 알았죠? 비누는 뭐 안 먹어봤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을 굉장히 잘 녹여요. 그래서 이게 이거죠. 미끈거린다. 미끌거린다. 그걸 비누 만지면 미끌미끌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 저기 피부 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면서 미끌거려. 알았어요? 샴푸, 샴푸. 자, 샴푸가 염기성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뭐야? 응? 이거 단백질. 야, 머리카락이 산성이겠니? 뭐, 졸라 무섭겠다 그러면 산이야. 뽑아줘. 안 되지?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염기성이야. 아니,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야. 그러면 샴푸하면 머리카락 누가 하는 거야? 뭐가 녹아요, 그래요. 그래서 잽싸게 뭐 해줘야 돼? 뭘 씻어줘야 돼? 그거 어떡할 거야? 계속 씻긴 씻어야지. 근데 일단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 물로 씻는 잽싸게 중화시켜주는 거야. 알았지? 그게 린스야. 음. 트리트먼트 린스 있잖아. 전부 다 산성입니다. 산성. 알겠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어에 나오는 중화 반응이 바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몰랐죠? 너 린스 안 하지? 그렇지. 남학생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머리카락이 쑤세미가 돼, 쑤세미. 해. 왜 하라고 다 욕심 놔뒀는데도 안 해. 그 남자놈들은 다행이야. 빨래비누로 저 머리 안 감아서. 선생님 때는 다 비누로 감았거든, 비누. 머리가 다 짧아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단백질이 녹아요. 되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용기가. 옛날에 선생님이 그 NaOH를 운반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이게 강염기야. 이게 NaOH가 어디 들어가면 유리공정이 들어가. 유리공정이 이제 많이 들어가, 이게. 그럼 이제 이제 탱크롤이라 그래가지고 큰 자동차에 NaOH 꽉 담아가지고 가요. 그럼 이 공장에 이제 NaOH를 집어넣는 데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만 하면 돼, 나는. 되게 쉬워. 가서 그냥 그 파이프에다 연결만 해주면 같이 갔던 아저씨가 자동차에서 가동을 하면 이쪽 공급이 되는 거야.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탱크가 있거든. 파이프만 연결하면 돼, 나는. 요걸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알바가 꽤 셌어.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셌지. 한 시간에, 한 시간 얼마였지? 아니, 하루 일당이었거든.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나? 꽤 됐어요. 근데 하루 일당이 5만 원 굉장히 센 거야. 음. 그래서 이 취업을 왜 안 했지? 하다 보니 했는데, 그 전에 알바는 왜 그만뒀어요? 물어봤지. 근데 실명이 됐다. 자, 우리 눈이 각막이지? 눈에 있는 거? 각막이 단백질이야. 그리고 요거 한 방울이 튀면 각막이 녹아. 음. 근데 얘는 이제 얘는 왜 그랬냐면 까불다가 까불. 분명히 이 안경을 다 쓰고 가라 그랬거든. 응? 자기가 덮고 그러니까 뺀 거야. 그러다 이제 한 방울이 튀었는데 재수없게 어디 튀었냐면 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뭐 바로 그냥 실명이 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잘못 때문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얘는. 안전 다 하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지가 안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인생 조졌지. 한쪽이 그냥 각막 이식밖에 안 돼. 음. 근데 각막 이식도 양쪽 다 나가야지만 각막 이식을 해줘. 한쪽 나가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한쪽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한쪽 눈으로 다 살아. 모든 행동을 이게 한쪽 눈 가지고도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근데 시야가 완전 확정. 아니 이제 이게 한쪽 눈만 네가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뇌는 이 한쪽 눈을 가지고 전체를 또 이렇게 하게 돼.
적응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눈만 가지고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되게 많아요. 한쪽 시력이 안 좋아, 너무 나빠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조심하세요, 연기. 자,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여기는 뭐 쓸 거 없으니까 페놀프탈렌까지 얘기했네요. 지시약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페놀프탈렌도 지시약이야. 그러니까 여기 리트머스하고 페놀프탈렌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지시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NaOH를 비롯한 애들이 이제 바로 이런 OH-에 의해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 준다는 걸 알려주고. 그럼 얘가 진짜 그런가를 확인하는 실험은 똑같은 실험이에요. 이 실에다가 NaOH를 붙여요. 그지? 그럼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으로는 Na 플러스가 플러스 극으로는 OH-가 이동을 하는데 이 붉은색의 리트머스가 푸르게 변하는 쪽은 어느 쪽이야? 이 플러스 쪽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물질을 갖다 실험을 했겠지?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음이온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주는 이온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실험은. 그래서 산역에 나오는 실험에서 이 두 가지가 앞에서 나왔던 그 이 실험 있죠? 요거랑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알겠어요? 자, 그 밖의 것들은요, 이제 뭐,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이게 산성산화물이에요, 산성. 자,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뭐라 그래? 탄산이라고 그러잖아, 탄산. 알겠지? 여기 얘는 산성산화물이야. 그러면 일단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더 심화가 되냐면 지구 온난화가 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구가 있으면 이 대기가 있어요, 대기. 대기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적외선이거든. 적외선이 이산화탄소 다 흡수를 해요. 흡수를 했다가 이산화탄소 다시 지표면으로 에너지를 줘버려요. 그러면은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지표의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죠? 이제 밤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밤이야. 그럼 영하 80도, 영하 100도까지 막 내려가야 돼. 근데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밤에도 계속 지표면에다가 이렇게 에너지 주기 때문에 밤의 기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해요. 근데 온실 효과인데 얘가 많아지면, 쓸데없이 많아지면 이쪽 주는 에너지가 많을 테니까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걸 지구 온난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수온이 올라갈 거 아니야.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을수록 바닷물의 산성도가 커진다. 이게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제 수온이 올라와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녹아내리기도 해요. 알았죠? 그럼 산성이 되죠. 그래요. 그럼 이제 대기 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막 해가지고 산성도가 되면 얘들 산화나 그다음에 이것들 규식되고 개체수 감소하게 돼요. 알겠지?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줄 수 있죠. 알겠지? 그런 것들이 이산화탄소 관련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지시학이라는 건데 지시학을 좀 설명해 줄게. 그냥 수용의 액선 구분하는 그러한 데 사용되어져. 여러분이 이제 가장 먼저 지시학이라는 걸 만나게 된 게 아마 초등학교 때. 뭐죠? 실험을 했겠지. 양배추즙 있잖아. 그 보라색 나는 양배추즙 있지. 걔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해줘요. 그럼 분명히 산용일 했었을 텐데. 자, 아무튼 지시학. 지시학. 무지개 색깔. 무, 무, 빨, 주, 노, 초, 파, 남보. 무지개 색깔이잖아. 그지? 무지개, 무지개, 빨준, 노초, 파. 알았지? 자, 이렇게 세 개씩 끊어.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무무빨은 페놀프탈레인. 빨주노는 메티로엔지. 얘는 BTB. 왼쪽은 산성의 색깔. 오른쪽은 염기성의 색깔. 자, 보자. 어떻게 이걸 외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느냐. 무무빨, 페놀프탈레인 무무빨이래. 그럼 산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 이렇게 기억하라. 자, BTB. 노초파, 산성에선 노란색, 염기성에선 파란색. 초록색이죠. 요 가운데 거 초록색. 가운데 건 어떻게? 몰라도 돼. 음. 몰라도 돼. 그렇지? 근데 자, 빨주노. 자, 산성에서 빨간색, 염기성에서 노란색. 알았지? 자, 썼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색깔이 자, 메트로인지 메트로인지가 빨주노였어. 빨주노. 근데 여기 중성이 노란 색깔이 돼 있지. 맞지? 아까는 주황 색깔이었잖아. 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이게 사실 중성, 염기성 모두 다 색깔이 노란 색깔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빨간색이죠. 무무빨, 요초파. 이거는 조초파야. 알았어? 그러니까 가운데 색깔 별로 중요치 않아. 산성의 무색깔이 염기성에서 무슨 색깔이지. 왜냐하면 이게 초록색이라 해서 정확하게 중성일 때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pH가 중성이 있는, 그러니까 pH가 우리 나중에 배워요. pH가 7일 때가 중성인데 6에서 8은 전부 다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산성일 때, 약간 산성일 때, 약간 염소일 때 초록색이 약간이니까 별로 이 색깔은 중요치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색깔들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기억할 때 모모빨, 빨주노, 노초파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았지? 자, 해봐. 선생님 봐봐. 자, 산성에서 페노프탈레인. 뭐, 자, 메티로렌지 염기성. 노? 응? 노 빨주노. 노. 메티로렌지. 그렇지. BTB 염기성. 파. 파. 여기 있잖아. 기억해야 돼. 이제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이거 쓰고 시작해 그냥.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했냐면요. 지시학에 관한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건 중화반응만. 잠시 쉬면서 쉴 때 문제 좀 풀어줘. 쉬었다 하게. 중화반응만 남았네. 다른 과목은 진도 다 끝나가? 아니요? 아니야? 몰라? 난 다 끝나가. 야, 뭐가 그렇게 천천히 나가? 어, 어디서 끌려 끝내려고? 논의를 때문에
생물은 비슷해. 지역이 제일 느리지. 생물은 좀 느리고. 생물은. 생물은 근데 이제 남은 게 그냥 생물 다양성 남아가지고. 아, 그럼 금방 끝나는 거네. 지역이 문제네. 참 누가 몰라.
잘해요. 음. 이게 뭐야? 선생님? 아니도 학생 같은데. 쌤 원인데? 원이네, 그치? 근데 화분 그런 거 없나? 쌤 원이네, 쌤 원. 이쌤 없는 게 없구나. 나도, 나도 화분 보니까. 아, 다음 시간까지 조금 풀어봐봐. 여기까지. 음, 중화반응 좀 해보지. 중화반응은 좀 필기를 좀 왔어요. 자, 중화반응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걸 금방도 얘기했듯이 샴푸하고 린스, 그다음에 여학생들 펌에 가서 펌? 펌? 안 해봤어? 얘들아 지금 생머리가 좋은가? 한거예요. 그렇지. 매직은 하는데. 매직? 매직도 해봤어? 음. 그러면 그게 그 중화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펌이 사람 이름인가 알아? 몰라? 알았어? 몰랐어? 그 펌이 사람 이름이야. 그걸 그 약품을 만든 사람이 펌이야, 펌. 무슨 펌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단백질이 녹아. 근데 이제 녹으면은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게 나선형 구조로 돼 있거든. 단백질이.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약을 갖다 치면 이게 풀려. 나선형이. 나선형이 풀린 상태에 내가 이제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꼬았어. 머리카락이야, 이건 단백질이고. 이렇게 머리카락 꼬았잖아. 그지? 그럼 아까지 이제 그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졌다 그랬잖아. 어? 이 상태에서 중화를 해, 중화. 그러니까 산을 집어넣는 거지, 산. 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요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중화가 되니까 이제 단백질 이중 나선 구조가 또 유지가 돼. 그래, 이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직모였던 애가 커브를 만들고, 아니면 곱슬인 사람들을 스트레이트로 만들고 주는 거야. 알았지? 그게 이제 중화 반응이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만드는 반응이야. 근데 염과 물인데 이 염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냐면 우리가 배운 물질들 중에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배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염이라 그래요. 뒤에 반응식을 써주면 HCl, NaOH,
자, 먼저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요.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용하게 되면 NaCl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반응하는 이유는 얘랑 얘가 반응하죠. 두 놈이 반응해서 뭘 만드냐면 물을 만들어요. 그렇죠? 물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NaCl은 아무 반응도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물질을 염이라고 하게 되고요. NaCl을 염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부경분 이온이라고 해요. 반응하지 않은 이온이라 이 뜻이야. 그럼 실제로 반응한 이온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지. 그지? 그래서 이런 이온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은 수용액으로 있는 H 플러스, 수용액 상태로 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알겠지? 그러면서 열을 내놓는 그런 반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화를 하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잖아. 자, 얘는 열을 내놓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가. 난 부피가 늘어나. 왜 그럴까? 얘 때문에. 수용액에 물이 원래 있었는데 물이 또 생성되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피가 늘어나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반응을 할 때 얘 하나랑 얘 하나랑 반응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수는 어떻다? 항상 같다. 이게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야. 자, 여기 보시면요. H 플러스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이 OH-가 하나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얘랑 누구랑 반응하냐면 얘랑 하나하나씩 반응해. 그럼 뭐가 생성돼? H2가 하나 생성이 되겠지. 그치? H 플러스는 하나 남고요. Na 플러스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구경꾼이 이렇게 있을 거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와. 이제 NaOH. 요번에 이제 반응할 건 요 놈이랑 얘가 마저 반응해야 되겠지. 물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돼요. 요번에도 이제 NaOH가 들어오는데 이번엔 반응할 H 플러스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액상에는 생성된 물 분자수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온을 보게 되면 Na 플러스 이렇게 되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죠. 그 다음도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성이에요. 이제 아무도 없을 때가 뭐에 해당하냐면 중성입니다. 중성. 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연기가 들어와서 연기가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연기성.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을 하는 걸 중화 반응이다. 알았지? 자, 그렇다면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중화점이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지시야. 중화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실험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실험 기구를 뭐라 그러지? 여기 이렇게 생겨먹는 거. 생각 플러스. 그렇지. 본 적 있죠? 그다음에 그렇지. 음, 음. 이렇게 길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 이게 이름이 뷰렛이라 그래요. 여기다 이제 뭘 담아두냐면 여기다가 NaOH를 담아. 여기 이제 콕이거든, 콕. 콕을 갖다가 딱 열면은 여기 NaOH가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면서 반응을 해버려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볼 때 다 무색이야. 색깔이 없어. NaOH도 그냥 맹물이고 무색같이 보이고 HCl도 그래요. 알았죠? 염산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쪽이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시약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색깔이 딱 변할 때, 아, 이제 중화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시약을 떨어뜨려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지시약 몇 가지? 세 가지 배우지 않았니? 음. 음, 무, 빨, 주, 노, 소, 아, 무무빨이 무슨 색깔? 네. 테레프탄 빨주노, 오렌지 뭘 오렌지, 메틸 오렌지. 딥. 이쪽은 산성의 색깔, 여기는 연비성의 색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었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맨 처음에? 무색 무색. 그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다가 무슨 색이 변할 때 딱 톡을 잠궈. 빨간 빨간색이 변하면 톡을 딱 잠그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반응한 이 NaOH의 부피가 중화점이야. 알았지? 음. 저번에 이제 메틸오렌지 썼어. 무슨 색깔 여기? 빨간 빨간색. 맞지? 그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다가 어느 색깔로 변할 때? 노란색으로 변할 때 딱 톡을 잠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지시약이고요. 두 번째, 온도 변화. 자, 실험은 똑같은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염산을 집어넣고 NaOH를 반응시킬 때예요. 온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도가 몇 도냐면 당연히 상온인 25도씨라고 할게. 그렇지?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28도씨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때는 여기가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은 산성, 이쪽 구간은 염기성. 자,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선생님이 앞에 그랬잖아.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만나면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을 내놓는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건 뭐 때문이냐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낮아지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냥 간단해 식어서.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끝났어. 더 이상 중화 반응 할 놈이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와 안 들어와 이 NaOH가 들어오잖아. 들어 계속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이 들어오니까 식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디가 중화점이라고? 바로 여기가 중화점이다. 음,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가 중성인 거야. 그다음에 이 구간은 산성. 이렇게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전류가 통하는 걸 전해질이라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 전해질, 전류가 통하는 애들. 근데 전해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이온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때 전류의 세기는 어디에 비례 관계에 있냐면 이온의 농도의 비례 관계로 있어요. 농도. 이 농도는 우리가 화학원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야. 그러니까 수용액에 부피가 있을 거야. 이거 수용액의 반응이잖니? 그지? 그러면 100ml가 있으면 100ml, 200ml, 200, 있듯이 부피가 있을 거야. 그 부피분의 이온수를 우리가 농도라 그래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세가 감소하는 건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건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1학년 문제에서는 이 전류의 세계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퍼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점만 잘 찾으면 돼. 그러니까 농도를 표시하지는 않아요. 왜 농도를 안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에선 어?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냥 단위 부피의 이온수. 단위 부피 이온수가 농도야. 알았지? 부피분의 이온수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생성된 H2O 분자수. 자, 여기가 중성이에요. 자, 중성까지는 계속 생성이 되겠지. 이제 여기 산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염기성이 되고. 아시겠어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화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는 언제나 될 거야. 음. 그치? 그래 다음 시간에 와서 사실 근데 다 했어요. 선생님은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전 단원까지만 문제 풀어오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엔 남은 있는 거 조금 하고 시간이 남으면 테스트 안 할게. 와, 알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았지? 한다고 안 오려고 그러지. 어? 그래. 어. 예비 소집. 뭐라고? 예비 소집. 아, 예비 소집이야? 예비 소집 며칠이야? 아, 저 토요일인데. 어? 22일인데. 그래, 22일 날. 난 21일이 수업인데? 아, 학교마다 좀 달라요. 21일 날 예비 소집인 사람. 서영이는? 22일이요. 20, 1이요. 20일? 월요일에 딱 좋네. 그래. 영상 들으면 돼. 알았지? 카페. 카페 몰라? 네이버 카페? 아,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했어? 네. 응? 네. 빨리 가입해 그럼. 여기 있는 거. 네. 음, 거기 가입하면 돼. 알았지? 네. 그 다음에 거기 다음 주 올 때 이거 고일 그 토요일 수업 수강 여부를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응? 남은 시간들 다 조정해가지고 아마도 이 시간은 안 겹치지 않을까 싶어. 토요일이라 토요일 오전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우 빼놓고 다음에 다 오지? 음. 음.